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스태프 대표를 맡고 있는 기동훈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강의 이렇게 만들어주신 메디스트리, 그리고 투비닥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때 연자로 발표해 주실 어떻게 보면 홍승일 대표님, 그리고 강성지 대표님에 비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회사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올해 3월에 이제 제가 한 이제 팁스 위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이제 받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말씀해 주실 두 분의 대표님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초기 얘기라던가, 그것도 이제 강성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의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실 거니까, 그럼 저는 이제 할 거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시행착오를 좀 줄이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고 이제 바로 공중보건의를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현재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학과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회사를 했던 거는 이제 3년 전이었고, 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전공의 공보 일을 하면서 이제 전공의 대표, 공보의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이제 전공의협의회와 같이 이제 뭐 선생님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젊은사 포럼을 처음 이제 기획을 했었던 멤버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공의 대표를 하면서 이제 제가 부회장일 때 전공의법이 통과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공의법의 이제 수련병원 평가 세팅이라든가 그리고 전공의법 안착 하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매니지를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을 얘기를 할 때 여기 뒤에 말씀해 주실 강성지 대표님도 있지만 의사 출신 창업자분들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부터 해서 디지털 서라퓨틱스, 그다음에 의료 영상 진단 AI, 그리고 토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출신이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조나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되는 핀테크를 만드셨죠. 저도 한번 점심을 같이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승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창업해서 다 안 되고 9번째 이제 토스를 창업해서 토스를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뭐 처음에 창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제일 뭐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그,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업을 생각을 했었던 게 2011년도 공보위 대표를 할 때 WMA라고 부르는 세계 의사의 산하의 이제 JDN이라고 부르는 주니어 닥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세계 그냥 젊은 의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났더니 이제 뭐 미국 친구들이라든가 뭐 캐나다 친구들이라든가 외국 친구들 중에서는 나는 창업을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랑은 좀 느낌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지노맨 컴퍼니 대표님도 이제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창업을 생각하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창업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09년도에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월급과 지금 현재의 월급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의사들의 월급이라든가 수입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응급학과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3월에 이제 대구에 있었었고, 뭐 지금 제가 한 작년이랑 재작년에 좀 제일 재밌게 했었던 거는 드라마 자문이었어요. 드라마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 아쉽다 저런 부분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의사 유한이라는 드라마 자문을 했었고,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2에서는 1, 2편 돌담병원 씬을 매니지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금 시즌 2가 시작하는데 시즌 1에 현장 자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즌 2는 하고 있지는 않고 시즌 1에 현장 자문을 하면서 실제로 좀 드라마의 이제 대본 자문이 아니라 현장 자문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반영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부끄럽지 않게 손발 오그러들지 않게 이런 의사로서의 행위를 할 때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매니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1분짜리, 2분짜리 영상을 위해서 같은 장면, 같은 대사를 배우들도 여러 번 하면서 여러 각도로 찍으면서 좀 많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드라마 자문을 좀 여러 번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적 남자라든가 이런 그냥 단순히 예능이 아니라 그냥 뭐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가봤었었고 그리고 보면은 차량 레이싱 같은 경우도 메디컬타에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레이싱용 이제 레이싱을 하는 그런 협회에 있어서 이제 의사들이 같이 인볼브할 수 있는 협회도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7월 9일에 그 인제에서 레이싱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레이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들이 할 일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레이싱 경기라든가 격투기 경기도 있었겠죠. 저도 로드 FC 경기도 한번 그 링닥터로 한번 나가봤었는데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는 메디스테프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고 직원은 저 포함해서 한 8명 정도 직원을 지금 들과 함께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COI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가 다 끝나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 회사에 이제 조인을 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메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이제 100%제 지분의 회사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도 투자를 해줬고 다른 분들이 지분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좀 더 회사에 좀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더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신 회사를 좀 더 많이 키워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많이 성장을 시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뒤에 분들이 더 잘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 스타트업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좀 많이 몰랐죠. 왜냐면은 그냥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를 해줬던 사람들도 많았고, 뭐 많이 도와주겠다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이제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몰랐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회사 조인을 할 때 이제 제가 지분의 한 10%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40% 후반대까지 제가 지분을 늘렸습니다. 회사를 조금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0%의 지분을 40% 후반대까지 지분을 늘렸을 때는 뭐 쉽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았죠.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었고 쉽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때 모두가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떤 회사를 할지, 어떤 컨텐츠를 할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뭘 할지가 되게 정해져야 보통 창업을 들어가게 되니까요. 근데 저한테 지금 일본에서처럼 컨텐츠랑 지분 구조 중 뭐가 더 중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지분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회사에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 법인에 이제 지분이 이제 있겠죠. 뭐 그러면 이제 액면가 얼마로 주식수가 얼마가 있을 거고 그 주식수에 이제 얼마를 갖냐에 따라서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다. 뭐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66%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에 따라서도 좀 많이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업무 처리할 때 많이 달라집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지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뒤에 한번 제가 그 영상이랑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회사 지분 구조를 만들 때 창업자들이 만약에 3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름답게 이제 A, B, C가 33%씩 나눠 가지는 방법이 있겠죠. 33.3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 B, C 중 한 명이 70에서 80% 정도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이제 B, C가 갖는 걸로 그렇게 지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겉에서 봤을 땐 1번이 제일 아름답죠. 모두가 3명이서 나눠 가지면서 모두가 열심히 한다. 저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33% 그냥 딱 완전 나눠서 33%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눠서 서로
쉐어를 하면서 서로 회사를 잘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꼭 그렇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어떻게 보면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수지 씨가 나왔던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왔네요. 주주 명부는 마이너스 100만 주. 장담하는데 이 주주 명부를 보고 투자하는 멍청이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수지 씨가 이제 스타트업이란 드라마에서 수지 씨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까 잠깐 스쳐가는 것처럼 주주 명부가 잠깐 보였죠. 거기서는 한 6명이서 한 16%씩 아마 나눠 가진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한 명이 한 5% 정도 갖고 16%씩 나눠 가진 굉장히 아름다운 주주 명부인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VC 쪽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죠. 앞서 이제 이 드라마 한번 6화를 보시면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뭐 되게 만족하게 얘기를 해요. 뭐 100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주주 명부는 마이너스 100만 점. 그리고 이 주주 명부를 보고 투자할 회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컨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주주 명부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이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투자를 받지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래서 주주 명부가,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 이제 지분 구조가 굉장히 좀 저희 회사도 엉망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느라 저는 굉장히 좀 시간 소모를 많이 했었어요. 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 수지 씨의 스타트업 팀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너무 친하고 뭐 이러니까 한 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얘기를 하죠. 한 몸처럼보다는 한 몸이 좋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 맞거든요. 선배들이 보통 몇 번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 개업하게 되면 친구들끼리는 동업하는 거 아니다. 동업은 잘 깨지고 뭐 친구들끼리 하면 의도 상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개업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죠. 근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결혼 생활에 또 비유를 하더라고요. 정말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도 그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모두 한 몸처럼 해서 그냥 으쌰으쌰 잘 살 수 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항상 모든 결혼식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혼율은 상당히 높잖아요. 사람 마음이 꼭 그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이 화면 앞에서 보면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대표가 70에서 8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창업을 한 다음에 의미 있는 엔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뭐 그게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 따라서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투자를 보통 받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의사들의 주주가 좀 어느 정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의 레퓨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으면은 투자를 가려받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엔젤 투자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음에도 투자를 다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엔젤 투자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이제 투자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핏이 맞고 우리 회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를 좀 더 같이 키워줄 사람들을 투자를 받습니다. 주주라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몰랐는데, 우리 회사의 주주는 그냥 돈만 투자하고 끝나면 되지 않아요. 이 회사를 같이 키워줄 사람을 주주로 받고 이 회사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처음에 시작하면 2명, 3명이 시작하면은 사실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주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주로 받게 되면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70에서 80% 정도의 지분을 가져야지 엔젤 투자로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뭐 이후에는 뭐 엔젤 투자 클럽 같은 데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팁스 주간사라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투자를 받게 되고 하면서 지분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결국 초기 투자에서의 스타트업에서 있어서는 대표가 거의 100%거든요. 그냥 대표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지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대표 지분율이 어느 순간 낮아지는 50% 밑으로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대표가 경영권을 뺏겼습니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나는 대표를 보고 투자했는데 대표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니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대표의 지분 구조, 회사 내 지분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후에 하는 얘기들은 되게 그냥 시간이라든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 정해진 지분 구조는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사람이란 거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분을 이렇게 가지면은 그 지분 내놓기 쉽지 않아요. 내 주먹손,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떤 거를 남한테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지분 한 10% 정도의 기여밖에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의 한 20에서 30%까지의 지분, 회사에 있어서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에 지분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은 창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청년 창업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만 내면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이후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제 엔젤 투자자라든가 엔젤 투자 클럽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죠.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엔젤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보신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있어서 스타트업에 있어서 그 돈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원도 같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은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벤처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은 세금 혜택도 있을 뿐더러 이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엔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3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이제 다시 금액을 다시 세금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에 있어서 투자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되면 한 30억 정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한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본확보방법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창업한 다음에는 SI와 FI가 있는데, 이제 FI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 SI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인데, 회사를 만들고 나서 우리 회사와 그리고 어떤 회사를 조인했을 때, 그리고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를 통해서도 이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SI 이제 전략적 투자자에게서 이제 투자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지금 팁스를 위해서 팁스 주관사 쪽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 있는데요. 팁스 주관사에서 투자를 받고 나면은 이제 이후에 그 주관사에서 팁스 프로그램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 팁스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를 하면은 이제 하고 지원을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심사를 하는 곳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꽤 많은 회사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되면은 5억 정도, 많게는 7억까지도 이제 그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했다라는 입증을 하면은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분 희석이 안 되는 5억이라는 거,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돈에 있어서 지분 희석이 안 되는 그런 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뭐 초기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팁스가 돼서 5억 정도의 그런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메디스태프가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있는데, 저희가 지금 10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비용은
저희가 1년에 150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만 5천 원 정도를 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면서 사무실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 캠퍼스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이제 패스트5라는 곳이었는데 한 달에 한 300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한 3,600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에 3,600 나가다가 지금 1년에 150만 원만 나가죠. 회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을 지원받고 이런 회사의 투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면서 이제 투자라든가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과 회사의 좀 문화적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도 병원 나름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스타트업도 스타트업의 좀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많이 웃고 다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과가 응급의학과다 보니까 뭐 항상 응급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의 욕망이 굉장히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환자들은 다 자기가 먼저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모두가 자기가 응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응급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이 불편하고 부딪히고 그러기 때문에 웃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되게 많이 밝습니다. 다 꿈이 있고 뭔가 그래도 뭔가 이런 걸 해서 내가 어떻게 내 커리어를 쌓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밝은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 포함해서 8명 있는데 한 명은 의사, 이제 저 말고도 의사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제 공보닷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 공보이들 예전에 이제 공보이들 사이트를 운영하셨던 분이 이제 같이 조인해서 지금 이제 회사의 기획과 컨텐츠를 하고 있고 따로 또 이제 기획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개발자 3명 그리고 웹 퍼블리싱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분 한 분 그리고 마케팅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지금 8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각 직역마다 좀 되게 생각이 많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의사들이 의학 용어를 쓰듯이 스타트업이든가 회사에서도 회사의 용어가 있고 그런 용어를 좀 빠르게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직역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예민하세요. 굉장히 예민하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성격이 좀 독특하다 이런 친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마케팅 같은 분 하시는 분들 같은 굉장히 좀 통통 튀고 이런 분들이 있고 기획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대표 그리고 기획, 디자인 그리고 개발자까지 좀 많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앱을 만들고 있는데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는 고도화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뒤에 이제 서버를 만들고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앱 시스템에 있어서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저희도 이제 한 명씩 개발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iOS라는 개발자분이 앱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디자인 쪽에서 그걸 디자인 공수가 들어가고 퍼블리싱까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마케터가 이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까지가 이렇게 스케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보면 돌아가려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 저희 일하는 회사 직원들이 되게 뭐 할 일 없이 쉬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큼 또 어떻게 보면 속 터지는 상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톱니바퀴처럼 만드는데 회사의 일정이라는 거는 급하게 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중간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일정이 좀 뒤틀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병원에서는 보면 오전에 너 오후에 발표 좀 해야겠다. 그러면은 오후까지 발표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각자 또 일정이 있을 뿐더러 병원이랑은 좀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을 거면은 뭐 인턴을 시킨다, 레지던트를 시킨다.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뭐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막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바로 물어보죠. 대표님,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며칠 정도 일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대화들을 계속 오가고 그걸 이제 서로 좀 접점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월급을 받아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직이로서 의사로서 월급을 받아만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제 월급을 줘보는 역할도 해보는데, 스타트업의 매력은 뭐 내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뭐 새로운 걸 만들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내가 뭔가 만드는 서비스가 뭔가 누군가가 써줄 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정말 배웠던 거는 세상을 보는 눈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제 월급을 뭐 학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만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 월급을 줘본 사람 그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시선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목록 중에서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뭐 뒤에서 이제 강남 언니도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게 되면은 큰 밸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테크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GDP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 때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영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은 M3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독시미티라는 의사들 커뮤니티용 그리고 레퓨테이션 매니지라든가 라이프를 함께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웹 서비스 기반의 회사 서비스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앱을 한번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히파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법률이 있습니다. 헬스 인슈런스 포터빌리티 앤 어카운터빌리티 액트. 그래서 Gmail 같은 경우로 환자 정보 공유하면 계정이 정지돼요. 그리고 히파의 인증을 받은 메신저로만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일반 범용 메신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스트릭트한데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유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좀 더 보안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의사들의 좀 소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의료정보 보안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거를 좀 준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이거 커넥트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의사들만 쓰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메신저 서비스가 따로 있고 저는 그럼 이제 보안 메신저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신저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이 아니다 보니까 서버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영역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파 인증 그래서 독시미티라는 서비스가 곧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의사들 한 70%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미국 의사로 시작을 해서 간호사 그 다음에 의대생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그래서 의사 그리고 의대생 따로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한 14,000명 정도 서비스 유저들이 있는 상태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신저를 함에 있어서 메신저가 이제 확장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쉽지가 않다는 판단을 하고 블라인드 서비스, 게시판 서비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게시판 고도화 서비스가 일주일 후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는 의대생, 의대생 다 인증, 저희가 전문의까지 인증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한 달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밴드, 네이버 클럽, 다음 카페에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들을 다 저희 쪽으로 유치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의사, 의대생 인증.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약간 뭐 광고성 글이라든가 뻘글 날리고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나 이런 거 방지하면서 운영자들한테 좀 더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M3라는 서비스가 있고 이것도 처음에 의사들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의사들의 한 7, 80%가 쓰고 있고 도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소니 자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 58조. 제가 한 2년 전에 한 4, 5조였는데 지금 58조더라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에 이제 메신저까지 합류를 해서 저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병원에서 의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땐 단톡이 아니라 저희 이제 메디스태프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환자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환자 정보 보호가 됨으로써 우리 의사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게시판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하창 캡처를 막아놨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는 한 올해 말쯤에는 아이폰도 캡처 방지를 들어갈 것 같아요. 핸드폰 워터마크를 또 뒤에 넣어서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누가 유출했는지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기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병원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의협에 회장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했었던 부분인데 미국의 이제 독시미티라든가 이런 거는 같은 경우는 레지던시 내비게이터라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저도 어떻게 보면 중앙대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중앙대병원에서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동기와 같이 다 그만두고 세브란스로 가서 이제 응급학과 레지던트를 했었는데요. 저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때 보면 결국 깜깜이로 지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의국이 어떤지, 이 병원은 어떤지, 이 병원의 월급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정보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전공의협 회장을 할 때 이런 자료를 제공했었고 제가 메디스태프나 회사를 차린 후에는 이제 전공의협회와 함께 MOU를 맺고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래픽화 시켜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은 수련 환경이라든가 수련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제가 비대위의 이제 홍보위원장을 맡았을 때 만들었었던 문구입니다. 뭐 환자가 행복하면 당연히 의사도 행복하겠죠. 근데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용 보안 메신저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의사들의 라이프를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좀 의사들한테 같이 도움을 드리고 의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라이프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는 이거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따로 뭐 연락하시고 싶으면 이쪽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 써머리 하자면은 창업은 되게 힘들지만 뭐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다만 창업하실 때 아름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분 구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잘 짜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창업했던 의사 친구들 2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 명은 잘못 짠 지분 구조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연락이 왔고 다른 한 명은 창업하기 전에 제가 지분 구조로 고생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한테 지분 구조 관련해서 좀 조언을 받으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순진하니까 근데 너가 옆에서 고생했던 걸 많이 봤는데 그래도 지분을 조금 좀 이렇게 서로 좀 많이 나눠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친구도 잃고 주변 사람도 잃고 회사도 잘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게 지분 구조를 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처음에 만약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든 간에 지분 구조를 잘 짜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